예, 오늘 첫 인터뷰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송영길 전 대표 만납니다.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요. 송 대표의 싱크탱크죠.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벌인 별건 수사에 대해 이게 적절한지, 이거 정말 불법 별건 수사 아니냐 판단해달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이유는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송영길 전 대표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사를 공식화한 유일한 인사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같이 가보도록 하죠. 송영길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최근에 정말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는 그 문제부터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당 만드세요? 이따 이야기하시죠. 네.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부터 좀 가능성은 여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행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저나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이 아닌 당이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1인 2표를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표는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고 나머지 한 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례정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이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형제정당, 자매정당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신당이 영향력 발휘한다는 게 이게 늘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할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아니 바로 그렇게까지 구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우리 민주당이 침대 축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좀 그냥 반사 이익만 누리고 있지 공격적으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함께할 분도 혹시 있습니까? 당의 현역 의원 중에? 그렇게까지 나갈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가 협의가 돼야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그러면 저는 뭐 관여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때는 네. 일단 조국 전 장관과는 함께할 수 있다 열어두셨어요. 그분은 이제 뭐 당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지금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과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계속 공개 메시지를 보내기를 양도구육 시즌2를 하지 마라. 젊은 분이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진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신당 이게 안 맞는다고 보세요? 그렇죠. 윤핵관만 적당히 비판하고 이 검찰 독재의 본질을 비판하지 않고 또 한동훈 장관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준석 그 당대표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가 있다. 젊은 분이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신당을 자신이 복귀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했다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명한 당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과도 연대할 수 있다. 반윤 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준석 그 당대표도 대구에서 출마하고 실제 진검승부를 국민의힘과 한다면 그런 반윤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후에 두 분이 혹시 연락 좀 주고 받으셨어요? 그런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소통하고 계시면 아니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은 별로 송 대표님하고 함께할 생각은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당을 같이 한다는 건 아니니까. 연대의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계세요? 아니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조송추 뭐 이렇게 엮어서 언론들이 많이 쓰던데 추미애 전 장관도 함께할 가능성이? 추미애 장관님 현재 당에 계시니까요.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아니 지금 당원 저하고 조국 전 장관은 당원이 아니잖아요 현재. 말하기가 편한데
추 장관도 근데 반윤연대 선명히 간다라고 깃발 들었을 땐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는 두세요? 글쎄 뭐 그런 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가 거절이 됐습니다. 부심의위원회에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원래 2018년도에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 인사로부터 검증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너무 아쉬운 게 아니 한번 심의위나 열어라 줘서 저의 한번 변론을 들을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아예 요건 심사에서 아예 문을 막아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된 외부 인사 구성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거기 가기도 전에 문턱에서 갈 필요도 없다고 지금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회의를 이렇게 열지 못하게 한 거죠. 열지를 아예 못하게 해버린 거죠. 기회도 주지 않은 거죠. 이게 아무래도 검찰의 영향력이 강하고 검찰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문지기들이 이게 본안에 가지도 못하게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장관도 이 제도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안 심리가 열려서 본인이 가서 자신의 변론도 해가지고 이익을 받았잖아요.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허용이 안 되는군요. 근데 먹사연에서 단돈 10원도 난 갖다 쓴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시면 뭐 그냥 지금 검찰 조사를 차라리 해라. 나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편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통 일반 시민 시청자들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왜 수사받는 걸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검찰들이 압수수색해서 7명의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딸 아들 출근하는데 자기 집을 한번 압수수색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타격입니다. 개인도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일반 공무원 정말 서민들 이렇게 한번 압수수색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서 사업이 안 되고 직장도 쫓겨나고 친구들하고도 연락도 안 되고 엄청난 그게 고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센 사람 잡아다가 배 갈라가지고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병 없는데 수술이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좀 이 정당한가에 대해 판단받고 싶었다란 말씀이신데 아무튼 그건 지금 좌절이 됐고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였었어요. 거기서 나온 발언들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지난 주말에는 민영배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광주에서 열었어요. 혹시 가셨어요? 저도 그때 출판기념회를 광주에서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하시죠? 맞아요. 거기서 민영배, 최강욱, 김용민 세 의원이 토크를 했는데 총선을 반윤연대로 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자. 그래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냐 탄핵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잖아요.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향해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폭발점은 저는 12월 달에 쌍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즉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와 50억 클럽 문제의 쌍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 탄핵의 그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된 거나 다름없고 법적인 탄핵은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부인이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말하자면 이 들불처럼 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14명의 검사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입니다. 근데 그 부서가 저희를 상대로는 돈봉투 논란으로 현재 100여 명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의 공범인 도이치모터스 그 대표가 기소돼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내 집에 압수수색 오러 왔을 때 그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검사님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않고 이 송영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부서에서. 그게 문재인 정권 때도 이미 조사를 다 그 문재인 정권 검찰들이 한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나 만화가네. 아 그때부터 계속 받은 거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했고 수사를 아예 서면 조사도 안 했는데 뭔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철저히 수사에 오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 가족 수사 형평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 너무나 형식적이고 정말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네. 그때가 탄핵을 발의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세요? 탄핵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 환불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되는데 그 3분의 2가 최적 300명의 3분의 2, 200명이 아니라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180명이 참석하면 120명만 찬성하면 재의결이 돼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공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해서 법이 바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수도권 의원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부가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30명만 불참하면 270명이 본회의장에 왔다. 그러면 3분의 2, 180명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즉 민주당과 야권 의석으로 180석이 되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면 이게 사실상 탄핵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구속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이 손으로 뽑아놓고 다시 국민 손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 상당히 이거는 무게 있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지금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꺼내고 있는 건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지가 않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 사원 1호라 그러면서 지금 나라의 곳간이 지금 다 적자투성이에 외교마다 실수에 국격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다가 나라가 다 망가지게 생겼다는 위기의식이 큽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중도층 다 떠나는 거 아니야? 걱정도 아니 될 오히려 법한데 제대로 안 싸우니까 중도층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뭐 어린 X, 건방진 X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병 던지고 싶다. 뭐 이런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온 걸 놓고 상당한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 일주일 좀 넘게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욕설과 그런 그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는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을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을 통과시켜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격한 발언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파리에서 돌아온 지 7개월이 됐는데 저를 소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 주위 사람들을 온통 정말 하고 있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들 21명 명단까지 어저께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드러냈어요. 실명 공개한 거요? 이에 대해서 나는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께서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16명인가 명단을 민주당에서 공개하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인의 형사 문제 모면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말씀인데 동일한 논리로 반복하고 싶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21명 선거를 앞두고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송영길을 지지하기 위한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명단을 비겁하게 재판에서 공개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완전히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훼손이고 피의사실 공표이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인으로 송 대표님의 전 보좌관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명단 공개를 하고 이분들이 그 지지 모임에 진짜 참석했습니까? 그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지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이 돈 봉투 문제는 별개잖아요.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아마 그걸 확인하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다
화면까지 만들어서 언론에 유도하고 그것을 신나게 또 언론들이 쓰고 있잖아요. 일부러 흘린 입장을 것이다. 바꿔놓고 생각해서.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 16명의 검사의 이름 밝히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것이 마치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한 건데 자기들은 현재 집권 세력의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예. 안팎으로의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오해하도록 사실 그렇게 명단을 발표한 것은 비겁한 것이고 실제 증거가 있으면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되는 건데 조사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저 송영길을 지지하기 위해서 조찬 모임하고 커피 마신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차라리 해라. 이렇게 뭐 실명 공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소환 조사도 할 일도 아니죠. 이게 사실 이 전당대회 사건은 이 공직선거와 다른 거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이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직선거와 당직선거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종훈 장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네, 이제 오게 여기까지 됐는데 송 대표님하고 설전을 벌인 후에 한동훈 장관 행보는 더 적극적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뭐 사인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기차를 놓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출마 쪽으로 이제 뭐 마음을 정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란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 선거 운동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거의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꼭 닮아가지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꼭 닮았다고 보세요. 거의 뭐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청출을 어람이다. 네, 더 한술 더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행보다가 총선 출마라고 지금 이미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갈까? 뭐 서울 종로다, 대구다, 비례다, 뭐 인천 계양이다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대구도 하나의 그 가능한 선택지로 이렇게 미리 사전 답사를 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고 이게 사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까 이 행보가? 거의 이것은 뭐 더불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나 대변인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는데. 장관님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까? 대표님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런 지적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거 하나로 도덕적으로 굴림하고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든 분이 송 대표다라고 직격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질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정말 전관위원과 돈 받고 그 후지게 인사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그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시라는 걸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죠. 예. 신당으로 몇 석 생각하세요? 5초 남았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앞서가는 일이고 저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